지금 정치권이 이준석 의원이 쏘아 올린 공으로 아주 뜨겁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특정 시장, 서울 어떤 구청장, 공천에 대해서 언급했다고 폭로를 했는데 물론 구체적인 인물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지금 후속 보도로 누군지 다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포항시장, 강서구청장으로 특정이 됐는데 이 이준석 의원이 대통령이 공천 시기에 활발하게 소통한 기록 다 확인해 봤는데 웃겨서 말이 안 나오는 것들도 많았다. 다만 이제 어제 이제 입국하면서 기자회견을 했었고 국회에서 취재진 다시 만나서는 할 수 있는 소통이다. 수위를 조금 낮추기는 했어요. 이 폭로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명태균 씨 사건이 그 소위 지금 구속영장이 이제 받아들여지는 과정에서 그 변호인에 의해서 약간 이준석, 김종인 이 두 정치인에게 이렇게 그 주의가 환기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했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아마 위기감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해외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지금 공을 쐈다 그러셨잖아요. 제가 볼 때는 총을 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모든 이슈를 다시 이제 이준석 중심의 폭로로 블랙홀처럼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본인은 이제 그 와중에도 수습하느라고 대통령의 이런 연루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소통이라 그랬는데 과연 이것이 이제 여론에 어떻게 그 작용을 할지 또 야당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지를 우리가 봐야 되죠. 지금 중요한 쟁점들이 많잖아요. 야당 대표가 요번에 이제 얼마 유죄를 받느냐 무죄를 받느냐 유죄를 받는다면은 어느 정도의 양형으로 받느냐 이런 것도 초유의 관심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이슈 자체가 자기는 웃겨서 말이 안 나온다 그랬는데 이렇게 자극적이고 말초적인 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어제 이준석 의원 그 얘기로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좀 뚜렷해졌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대통령이 2022년 재보궐선거, 지방선거 공천에 김건희 여사와 더불어서 상당히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더 뚜렷해졌다. 그게 다른 사람도 아닌 당시의 공천권자인 당시 당대표 입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냥 스칠 수 없는 문제가 이제 돼버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도 그와 관련돼서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이 더 있다면 더 어쨌든 밝혀야 될 책임이 생겼다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다른 한 가지 어제 그 발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는 이준석 의원이 시선을 좀 돌리고 싶어 하는구나. 그러니까 자신에게 모아지는 시선. 아마도 이제 명태균 구속 과정에서 그 김소연이라는 이분이 이제 좀 이준석 그 의원하고 악연이 있잖아요. 이제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혹은 검찰발 보도를 통해서 이준석도 마치 수사 대상인 것처럼 이렇게 옥죄오는 느낌이 있으니까 그런 어떤 그 이 뭐랄까요 수사의 방향이나 혹은 대중의 시선, 여론의 시선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수위 조절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식으로 또 한 발을 뺐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육성이 나왔잖아요. 김영선이 주라는데 당에서 말이 많대. 이것까지 공개된 마당에 당시에 당대표였고 공천권자였던 이준석 의원은 그럼 대통령의 그 발언을 포함해서 김영선 당시 공천은 대통령 혹은 김 여사의 개입이 있었던 것이냐 없었던 것이냐 이걸 묻고 싶어요. 지금까지 이준석 의원의 태도로 보면은 공천 개입은 아니라는 것 같아요. 공천 개입에 의도는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 그래서 그게 대통령의 뜻대로 김 여사의 뜻대로 공천이 이루어진 건 아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제가 좀 납득하기 어려운 건 그 명태균 씨한테 문자를 보내서 경선하라 하던데 명태균 씨가 뭐 그 문자를 받고 대통령한테 연락하고 다시 대통령은 김영선이라고 했다. 이걸 확인하는 문자를 이준석 대표한테 보내고 기자들이 물으니까 당시 당내 기류는 그게 아니었는데 당신이 마치 뭘 해서 대통령이 공천을 주는 것처럼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걸 바로 잡은 것으로 이해해라. 그렇게 보면 된다라고 퉁치고 넘어가는데 명태균이라는 정치 브로커 당직자도 아니고 당적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하고 공천 관련된 대화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에요. 대통령이 나눠도 비정상이고 이준석이 나눠도 비정상입니다. 그리고 윤상현 의원이 나눠도 비정상이고 국민의힘의 어떤 의원이 나눠도 비정상입니다. 누구는 비정상이고 누구는 정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지난번에 왜 그 얘기가 있었죠.
그 이기는 여론조사 가져와 봐라. 그걸 명태균한테 한 것도 비정상입니다. 그 공천은 그런 거예요. 어쨌든 이준석 의원이 대통령이 만약에 공천에 개입해서 그 당시에 김영선 공천이 이루어졌다면 공천권자로서 자기 권한이 침해된 겁니다. 이렇게 대응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묻고 싶은 거죠. 그 당시에 대통령의 공천 개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좀 분명한 입장을 이준석 의원이 표해 줬으면 좋겠다. 나머지 문제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렇게 그냥 흘리듯이 마치 나를 갖다가 더 그 문제 삼으면 내가 뭘 더 폭로할 게 있다라는 식의 명태균 화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지금 명태균 화법을 쓰고 있는데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사실은 공천 관련돼서 이제 나온 이제 제기한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강서구청장, 김태우 강서구청장, 그다음에 이제 포항시장 선거, 그리고 이제 뒤에 다루겠지만 안철수 의원에 대한 거, 이 세 가지가 지금 크게 갈래가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포항시장이 보면은 1번과 3번,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과 김태우 후보는 어쨌든 관철이 된 상황이고, 이 포항시장 관련해서는 상황이 좀 달라요. 그런데 이제 이런 와중에 뉴스토마토가 오늘 오전에 2022년 4월에 김건희 여사와 이준석 당시 대표가 통한 음성 파일 처음으로 공개했거든요. 김 여사 직접 찾아가서 이 포항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해 이제 뭐 얘기를 나눴다 이런 걸 밝히면서 기자에게 들려준 건데 잠시 이 통화 녹취 듣고 오겠습니다. 네. 네, 이준석입니다. 아유, 우리 대표님. 예. 네네네. 아유. 다른 날 상의들이 있어가지고, 네. 네네. 서초동에 있어가지고 뵙긴다 해가지고요. 아, 수치도 많이. 저녁 뭐 제가 말씀을 하니까. 아, 여기 오시면 10분, 15분에 도착하세요? 예. 아, 그럼 오세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이게 저거야. 그 포항 공천 때문에 김정재가 해가지고 김관희 돼가지고 김정재가 당시 팔고 다니는데 어쩔 거냐 해가지고 한 거고. 이게 지난 10월에 기자를 만났는데 이 의원이 이 통화 직후에 김 여사 만났다고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정재 당시 국민의힘 경상북도당 위원장이 김 여사 뜻이라면서 이제 포항시장인 이강덕 예비 후보를 컷오프하려고 하니까 이제 이거 확인하기 위해서 만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윤 대통령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뭔가 개입을 했다는 걸 또 그러니까 보여주는. 이 진짜 심각한 건데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어쨌든 당원이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본인이 공천에 아주 명시적으로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자기 의사를 관철시킨 그런 게 아닌 그냥 의견을 교환하는 정도다라고 변명할 수 있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어제 이준석 그 의원이 폭로한 내용에 대해서. 근데 김건희 여사는 얘기가 다르죠. 공인도 아니고 이분 당원도 아니고 당의 공천에 대해서 이런 반구 언급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특정 그 자치단체장 후보를 둘러싸고 이런저런 외력을 행사했고 그걸 당시에 해당 지역의 이 도당위원장이 팔면서 누구를 밀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김건희 공천 개입 사건입니다. 세간에서 의심하던 바가 저는 사실로 드러난 거라고 생각하고 좀 더 소상하게 이 경위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이 밝힐 필요가 있고 결국 이런 거 아닙니까? 당시에 그래서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좀 아까 얘기했듯이 김정재 의원이 김건희 여사의 의중이라고 얘기하면서 누구 공천을 밀고 있는데 맞느냐 이거 아니다 이렇게 해서 본인이 바로잡았다 이런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근데 그 얘기를 어제 이제 대통령이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아니고 김건희 여사 만나서 담판지었다는 건데 이러면 이제 문제는 굉장히 심각해지고 차원이 다른 공천 개입이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그걸 김건희 여사를 상의한 이준석 대표도 문제죠. 그거를 사인인 김건희 여사하고 설사 그런 얘기가 들려도 만나가지고 경위를 파악하고 아니다 단판 짓고 이것도 매우 부적절한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저 얘기에 대해서 본인이 또 그걸 기자한테 들려주면서 한 얘기이기 때문에 좀 더 소상한 해명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대표가 공천권이 있는 거잖아요, 상징적으로. 그래서 공관위원장도 이제 시스템으로 보면은 있는 것인데 지금 그 당시에 그 지방선거도 그렇고 보궐선거도 그렇고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지금 그 공천 과정이 이루어졌는지를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평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준석, 그다음에 이준석의 언사를 보면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본인도 누구 영향력이 지금 작동하고 있다 그러면 찾아가 가지고 이런 문제를 설명하고 자기가 되돌려놨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영향력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있는 거잖아요.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얘기를 하면서 본인도 위험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할 수 있는 소통이라고 또 전제를 까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포항시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김건희 대통령이 개입했다 그래도 이거 굉장히 심각한데 여사가 이렇게 개입을 했다라는 정보를 얻어가지고 당대표가 여사를 만나서 설득하고 이런 과정은 여러 가지 함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의 어떤 민낯을 그대로 지금 그 노출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굉장히 심각하게 여론도 인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거는 김건희 여사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사실은. 저는 이렇게 되면은 이 특검이 불가피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그 특검 정당성을 한 번 더 구체화시키는 그런 그 얘기가 지금 폭로가 되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결국 명태균 발 이른바 이제 공천 개입 논란이 결국 그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가 몸통이었다라는 정황이 속속들이 확인되고 있는 거고 이런데도 무슨 특별감찰관 이걸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건 좀 어불성설이라고 보고요. 지금 창원지검에서 글쎄요. 여기까지 수사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는 수사를 확대하겠다. 이런 의사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그동안 검찰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에 보였던 태도로 비추어 봤을 때 대통령까지 결부된 이 공천 개입 논란을 과연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 상당히 저는 의심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검찰을 위해서도 특검이 수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검찰이 이거 저는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고 보고요. 그렇다면은 검찰도 특검에 맡겨서 수사하도록 하는 게 그동안에 이제 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을 더 가중하지 않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그리고 그 이준석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내용 보면은 그냥 뭐 밥 사줄게요. 10분 있다 도착할게 이런 거 같지만 이걸 상식적으로 한번 보자면은 그 전에도 왜 그 한동훈 검사 시절에 총장 부인이었던 김건희 여사와 뭐 카톡을 몇백 회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너무 자연스러워요. 예를 들어서 이준석이라는 당대표가 만나겠다 그러면 왜 저를요 해야 되는데 아주 당연하게 제가 밥 사드릴까요 하면서 10분에서 15분 걸려요. 그럼 오세요 이렇게 했다라는 거는 이 당내에서는 여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자연스러웠다. 그리고 거기 지금 이 포항시장과 관련해서는 김정재 의원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여사가 선호하는 후보다라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밀었다라는 얘기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온다는 거는 이 제가 지금 걱정하는 거는 그동안 보수 정당이 다 이런 식으로 작동해 왔다라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라 제가 더 당혹스러워요. 이렇게 안 하거든요. 적어도 권력은 개입할 수 있지만 권력의 부인이라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이거 너무 깊어요. 지금 개입된 정도가. 이게 정당의 공천이라는 게 사실 늘 말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권력자가 공천에 어떤 개입했다라는 논란이 불거지면 그 이제 굉장히 큰 스캔들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박근혜 공천 개입 논란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국민의힘의 공천 개입 논란의 전개 양상은 저마다 각자의 그 이익 그리고 각자의 명분을 추구했고 이제 와서는 이제 각자 살려고 이 시한폭탄을 막 다른 데다 던지는 이런 형국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당 공천이라는 거는 아무리 투명하게 룰을 갖고 해도 이게 약간 이제 중국집 주방 같은 거여서 너무 적나라하게 열어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적나라하게 열리게 생겼어요. 그것도 내부에서 자중질환을 통해서 결국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냥 뭐 적당한 정치적 논란으로 덮을 수 없는 수준이 돼버렸고 결국 수사밖에 없는데 그래서 창원지검의 수사의 다음 단계를 유심히 저희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수사를 하려는 건지 수사를 덮으려는 건지
수사를 덮으려는 거라면 저는 특검 이 요구는 더 거세질 거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SBS 보도 따르면 이준석 의원이 윤 대통령이 김은혜 의원이 찾아와서 안철수 의원을 분당갑에 보내지 않으면 경기지사 선거에서 질 것 같다고 징징댔다고 전하면서 안철수 의원의 분당갑 공천을 요구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보도를 했어요. 이 얘기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뭐 안철수 의원까지 다 끌려 들어가고 있는데 일파만파되고 있는데 그 소문 많았잖아요. 그런 얘기는 뭐 파다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파다했던 소문이 사실로 지금 확인되는 거고 그때 분당갑 공천에 그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도 그 의지가 굉장히 강했는데 갑자기 이분이 이제 그 출마를 포기하고 안철수 의원으로 정리가 돼버렸잖아요. 당연히 거기에는 이제 대통령의 의중이 있을 거다. 인수위원장도 했고 선거 때 단일화도 했고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걸 이준석 대표가 지금 확인시켜 준 거예요. 그런데다가 김은혜 당시에 이제 도지사 후보가 그래야만 안철수 후보가 나서야만 이제 도지사 선거를 더 잘할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했다는 건데 이게 이제 좀 뭐 일파만파 되겠죠.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은 또 저기에 뭐라고 답을 할까요? 좀 궁금하네요 개인적으로. 이 김은혜 의원 징징썰과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그 저작거리에서 지금 돌고 있어요. 지금 뭐 안철수 의원이 공천하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요번에 총선에서 공천되는 과정에서도 뭐 징징썰, 대성통곡썰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본인이 아니면 오히려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얘기가 김은혜 의원의 이미지에도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 재를 뿌린다고나 할까. 더더군다나 경기지사의 경우에 다 지나간 얘기지만 당시에 김은혜를 공천하지 않고 유승민을 공천했다면 경기지사에 당선될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거의 그 뭐라 그럴까 느닷없이 지금 대통령에 의해서 김은혜가 공천되었다라 그러는 썰도 지금 저작거리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잖아요. 그 와중에 본인이 승리하기 위해서 분당에 안철수를 해야 된다라고 징징댔다라고 징징이라는 표현을 이준석 대표가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박민식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분당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자기 거기 산다고 하면서 그리고 이 보훈부 장관을 했던 박 의원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굉장히 애정하는 검찰 후배다. 그래서 너무 애정해서 다른 사람보다도 특히 이 박민식 의원에게는 막말도 서슴지 않는다라는 또 썰도 굉장히 많이 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이준석 의원이 얘기를 하면 이준석 의원의 의도가 무엇일까를 의심하면서도 그 말의 신빙성에 대해서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준석 의원이 지금 3가지 사례를 얘기했는데 여기서 그칠까? 이미 지금 거의 뭐 말문이 터져 나왔잖아요. 이제 계속 본인이 만족스러운 정치 상황이 만들어질 때까지 그리고 본인의 명태균 변호사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 분노가 사그라들 때까지 계속해서 그 혈기로 얘기하지 않을까 그런 추측을 해보게 되네요. 이준석 의원이 사실은 뉴스의 손에 출연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당시에 공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 내가 공천을 할 수 있었으면 분당갑에 받은 분이 안철수라는 분인데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겠죠라는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준석 스스로도 좀 성찰해야 될 부분이요. 이건 내용을 보면은 본인이 당 대표로서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당의 권력을 당선인이 쥐고 있고 자기는 어쨌든 그러한 현실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했다라는 거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이준석 그러면은 이 상식적이지 않은 것, 잘못된 것에 대해서 본인이 바로 잡으려고 하고 뒤늦게라도 양두구육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자기 성찰을 하는 것처럼 이미지 구축을 해왔는데 여길 보면은 오히려 지금 그런 상황에서 그냥
그 현실에 그냥 수긍했고 포항시장 정도만 자기가 또 실제로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여사를 찾아가서 했다라는 걸 지금 본인이 이걸 자랑스럽게 얘기해야 될 상황이 아닌데 약간 이성을 지금 잠시 어디다 두고 온 것 같다라는 느낌마저 들어요. 뭐 그런 그 이해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시에 대통령 당선이 나고 그 이준석 당대표 사이가 매끄럽지는 않았습니다.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뭐 가출 사건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친윤들이 나서서 이준석 윤리위 징계를 추진하기 바로 직전 상황이었어요. 그게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바로 추진이 됐거든요.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전운이 감돌던 시기였고 이준석 대표로서는 당내에서 점점 이제 고립감을 느껴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그 자기 목소리를 강하게 내기 어려웠을 수 있고 혹은 뭔가 타협적으로 관계 개선을 도모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지금 와서 당시의 상황을 그 돌이켜서 그걸 재구성하면서 마치 그 윤 대통령 김건희 공천 개입의 의도는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자기는 문제가 없고 이게 말이 서로 다 안 맞거든요. 공천 개입의 의도가 있었으면 특히 김건희 여사가 그 자체로서 문제예요. 그 자체로서 법적인 문제고 정치적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거를 힘이 없어서든 뭐 아니면 뭐 타협하기 위해서 방조했다면 그것도 문제예요. 당대표로서. 때문에 그 화살이 총구가 김건희, 윤석열 두 사람을 향해서만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준석 의원이 솔직해야 된다. 밝힐 게 있다면 다 밝히고 거기서 시시비비를 제대로 가려야지 이게 일종의 이제 자기 방어 차원에서 찔끔찔끔 그렇게 이제 뭐 문제를 흘리는 방식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별로 설득 뭐랄까요 공감을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준석 의원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그 동안에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뭐 당에서 쫓겨나고 이런 과정에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기 입장을 표하는 정치인이다 이렇게 믿었고 그래서 지난 그 총선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당선이 된 거잖아요. 이제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저는 이준석 의원이 좀 솔직하고 투명하고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리는 그런 태도로 이 상황을 좀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정치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솔직해가지고선 그 정치권에서 사장된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하지는 못하더라도 솔직해 보여왔는데 요번에 보니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 방어에 너무 그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때로는 그 솔직해 보이기 위해서 자기 성찰의 이야기도 하고 자기를 내려놓는 모습도 보여야 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나는 늘 옳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의 하는 행태는 뭐 명태균이나 이준석이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명태균은 구속하게 당하게 되면 다 푼다 그래놓고 지금 아무것도 못 불고 지금 구속된 상황이고 이준석은 오자마자 지금 이제 총을 쏴대기 시작하는 난사 수준이죠. 이렇게 되면은 오늘 오후에도 뭐 추가 입장 네, 그러니까 여기서 그치지 않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더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이슈의 주어가 이준석인 건 이상합니다. 이 이슈의 주어는 명백히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예요. 근데 이제 이준석 의원도 이 이슈의 주어는 내가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 건데 말을 하면 할수록 자꾸 이준석 의원이 주어가 돼요. 그러니까 약간 딜레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 딜레마를 넘어서려면 솔직히 얘기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얘기를 하는 듯 하다가 또 이건 별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건 일종의 그 자기 방어 차원에서 검찰이 더 들어오지 말아라. 내지는 대통령실이나 그 여당의 윤핵관들을 향해서 더 들어오지 말아라. 나를 더 엮지 말아라. 라는 걸로 보이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제 본인이 주어가 되거든요. 그러지 말고 있는 그대로 아는 대로 그리고 본인이 뭐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증거를 가지고 있는 대로 제가 보기에는 공천 개입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저 정도면 그걸 밝혀야 이준석 의원이 좀 더 떳떳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난사를 하면 공천 개입이 정말 심각한 수준으로 이루어졌구나. 권력에 의해서. 심지어는 그 부인에 의해서. 그거는 확인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그 와중에 본인도 같이 끌려 들어가는 상황을 만든다라는 것이죠. 여러 사람이 끌려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네. 지금 명태균 씨와 김현선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새벽 구속이 됐습니다.
검찰이 함께 영장 청구한 예비 후보자 2명 불구속이 됐더라고요. 근데 구속되기 전에 이 말로만 전해지던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의 텔레그램 메시지 사진이 처음으로 공개가 됐어요. 올해 2월에 국민의힘 그 김영선 전 의원의 그 공천 두고 김 여사와 나오는 대화인데 잠깐 관련 보도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경찰관과 나눈 문자 대화를 공개했는데 여기에 텔레그램 대화가 나옵니다. 그동안 전원으로만 돌던 김건희 여사와 명 씨와의 텔레그램이 처음으로 실물로 공개된 겁니다.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창원 의창이 지역구인 김영선 전 의원의 김해갑 출마를 언급한 내용입니다. 명 씨가 여사님 말씀대로 김해갑 경선도 참여하겠다고 기사를 내지만 김영선 의원이 이길 방법이 없다며 여사님이 이 부분을 해결해 주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에 김 여사는 단수를 주면 나 역시 좋다며 기본 전략이 경선이 돼야 하고 지금은 김영선 의원이 약체 후보들부터 만나서 포섭해 나가는 게 답이라고 답합니다. 지난 2월 명 씨의 녹음 파일과도 유사합니다. 김영선 때문에 그 여사하고 싸워 붙었어요. 내가 다 가만히 안 있겠다 하면서 내가 그 여자 때문에 왜 내가 그 대통령하고 여사한테 그런 경우 내가 가서 가만히 안 놔두겠다 했어요. 그 아줌마가 그 2달 전에 김해갑에 갔으면 될 거 아니야. 공천 안 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김 여사가 약체 후보들부터 포섭해야 된다. 상당히 구체적이네요. 아니 일단 여사님이 이 부분을 해결해 주세요라고 얘기하잖아요.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는 그 당하고 이런저런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이 소위 이제 어떤 그런 이권이라든지 이해관계에 있어서 정책 결정으로 볼 때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이 사람들의 인식이 그대로 보여지는 거죠. 여사님이 해결해 주세요라고 얘기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그 여사가 뭐라 하냐면 단수를 주면 나 역시 좋다. 본인이 왜 좋아야 돼요, 여기서. 이 표현도 그렇고 또 약체 후보들부터 만나서 포섭이라는 말은 우리 정치권에서 이렇게 쓰는 말은 아니지 않아요? 포섭이라는 말은 주로 빨치산이라든지 간첩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쓰는 말인데 이런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 본인이 상당히 그 지금 깊이 연루가 되어 있지만 이 표현 자체는 굉장히 생경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러한 그 정도의 내용 아니면 이 이상의 내용은 제가 볼 때 계속해서 기대하시라 개봉박두일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을 처리해 나가는 당의 입장이라든지 대통령실의 입장이 그렇게 뭐라 그럴까 선제적으로 이거를 차단하겠다라는 의도는 별로 없어 보여가지고 이것이 이제 어떤 결말을 맺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우려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한테 했던 얘기가 허풍이 아니고 실제였구나. 김건희 여사하고 그 김영선 공천과 관련돼서 이번 공천은 2024년 총선의 공천입니다. 창원 의창에서 컷오프가 확 실시되고 그러니까 김해갑으로 옮겨서 여기서 경선 없이 좀 공천을 받게 해달라라는 거를 김건희 여사한테 부탁을 하는데 김건희 여사가 그에 대해서 경선이 기본 전략이다. 약체 후보들 포섭해라. 아주 구체적인 지금 오더를 내리는 듯한 모습인데요. 명백한 공천 개입이죠. 저거 수사를 통해서 확인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결과적으로 김영선 의원이 김해갑에서 공천을 못 받았으니까 공천 개입이 아니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설사 그게 공천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가 그와 관련된 얘기를 명태균과 나눴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명태균이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김영선 구명을 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김건희 여사의 공천에서의 위치를 보여주는 저는 그 증거라고 보고요. 이건 반드시 이제 검찰이나 특검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만 하는 이런 상황이 됐고 그런 물증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봅니다.